우리 할아버지 모습입니다. 전쟁 때 정치부 중대장이었는데 그때 자기 손으로 직접 공화국기를 만들어 휘날리며 싸웠다고 합니다. 지금 그 깃발이 좌우회반 전쟁 승리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념관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전투장들마다에 높이 휘날렸던 공화국 깃발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칠봉에 휘날렸던 이 깃발은 유달리 많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이 깃발은 적탄에 맞고 파편에 찢기는 자리가 270여 곳이나 되고 싸우는 조선의 기상을 가시하며 세계 청년학생 축전장에까지 높이 휘날렸던 깃발입니다. 이렇게 사유 많은 깃발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1953년 8월 17일 몸소 보아주셨습니다. 이 깃발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전쟁노병 최병덕 동지입니다. 전쟁 시기 신문에 실린 이 사진은 대원들의 전투 사기를 고미해주는 최병덕 정치부 중대장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늘 대원들 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벌이면서 그들의 사기를 더 높여줄 수 있게 대여 앞에 휘날릴 공화국 깃발을 한 폭 마련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재령에서 만난 한 어머니가 그의 마음을 알고 깃발을 만들 천을 내놓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붉고 푸른 양단천을 나에게 안겨주면서 이것으로 공화국 깃발을 만들어서 휘날리며 조국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절절히 당부하였었다. 최병덕 동지가 그 천으로 깃발을 만든 것은 부대가 1211고지 개선으로 진출하던 행군길에서였습니다. 재령을 떠나 양덕고개와 마신령, 철령을 넘어야 했던 멀고도 험한 로죠. 자동차 한 대, 군마 한 필도 없이 순 인력으로 폭까지 끌고 가야 하는 간과한 행군길이었지만 최병덕 동지는 마을에 들릴 때마다 재봉기가 있는 집을 수소문했습니다. 공화국 깃발을 선바느질이 아니라 재봉기로 누벼 멋있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쓴 끝에 마침내 어느 한 마을에서 재봉기를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깃발을 만들면서도 그는 앞으로 이 깃발에 얼마나 깊은 사연들이 새겨지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깃발은 1211고지 방어전투에서도 휘날렸습니다. 그때 중대는 1211고지와 가칠봉 사이에 있는 무명고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맞은편의 가칠봉에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명고지를 지켜야 1211고지를 지킬 수 있었고 또 1211고지를 사수해야 원산까지 넓은 지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원들은 목숨을 걸고 고지를 지켜 싸웠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시며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식의 갱도전법을 창조하셨습니다. 최병덕 동진의 구분대도 갱도 굴솔에 달라붙었습니다. 적들과의 전투를 계속하면서 한쪽으로 갱도를 파야 했습니다. 변변한 도구 하나 없는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도구가 없어서 격추된 적 비행기도 뜯어오고 포탄 파편도 걷어모았습니다. 그렇게 주워 모은 쇠붙이들을 화선야장간에서 벼려 공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달려드는 적들과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쉴 참에 말아초 한 대 피울 새 없이 갱도를 굴소라는 그토록 어려운 속에서 고지의에 나붙게는 공화국 깃발은 언제나 전사들에게 새로운 힘과 고물을 주었습니다. 적들은 그 깃발을 없애보려고 미친 듯이 총탄을 포부했다. 그러나 우리 전사들은 깃발대가 부러지면 다시 또다시 갈아 꽂으며 깃발을 내리우지 않았다.
한 나우린 전사는 적탄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깃발대마저 끊어지자 자기의 총창에 깃발을 빗끌어 메고 온몸이 그대로 깃발대가 되어 전우들을 원수 경멸회로 불러일으키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최병독 동지가 쓴 다른 수기에는 그때 전사들이 맞은편의 가칠봉우에 적들의 깃발이 꽂히기만 하면 집중 사격으로 없애버리곤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 한치의 땅을 두고 적과 간에 벌어진 치열한 격전은 그대로 깃발 사수전이기도 했습니다. 하기에 1951년 가을 가칠봉을 탈환하기 위한 전투 때 한 전사가 쓰러지면 다음 전사가, 그 전사가 쓰러지면 또 그 다음 전사가, 이렇게 12명이나 되는 전사들의 선에서 선으로 옮겨가며 기어이 거지오에 공화국 깃발을 꽂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적들의 정포탄에 270여 곳이나 찢기우고 인민군 용사들의 붉은 피로 물든 공화국 깃발.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이 공화국 깃발을 몸소 보아주시면서 이 깃발을 보아도 가칠봉 전투가 얼마나 가열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1211고지 용사들은 저국의 전토를 지켜 정말 용감하게 싸웠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깃발을 제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가지고 나가 싸우는 조선 청년들의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게 해주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어 전쟁이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의 투쟁 옥적과 위원을 잘 보여줄 수 있게 미리부터 조선인민군 종합전람회를 준비할 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람회에 1211고지 전투원들의 생활 모습을 실감 있게 전시할 때 대해서도 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병독 동지는 중대 군인들과 함께 평양에 올라와서 1211고지의 모형 갱도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해방산 기술계 꾸려지게 된 종합전람회장은 우리 수령님의 예견성 있는 처치 후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완공됐습니다. 1953년 8월 17일 오보이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람회장에 나오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그날 1211고지 갱도를 그대로 옮긴 모형 갱도 안에도 몸소 들어가 보아주셨습니다. 그때 최병독 동지가 수령님을 맞이하고 해설해드리게 되었는데 수령님께서는 그가 1211고지에서 왔다는 걸 아시고는 대단히 반가워하시면서 수고했다고, 참 잘 싸웠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는데 우리 수령님께서는 화선에서 온 동무가 비를 맞아서야 되겠는가 하시면서 자신께서 입으셨던 비옷을 벗어 그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지금의 저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모형갱도는 실내에 있지만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 들어가 보신 모형갱도는 야외의 산기슭에 꾸려지다 보니 빗물과 석수가 그대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갱도 안에 바위돌 하나, 흙 한 줌도 유심히 보아주시면서 최병독 동지에게 갱도 생활에 대해 하나하나 물어도 주셨습니다. 갱도 바위짬으로 흘러내리는 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병실의 습기는 어떻게 제거했는가, 오락기제와 악기는 어떻게 해결하고 야장가는 무엇으로 꾸렸는가, 참으로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여해해 주셨습니다. 군인들이 전투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태견해 하시면서 이런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워 1211고지를 굳건히 지켜냈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 안으며 최병독 동지는 갱도 병실이며
건국시대 직관 판들마다에 그려진 공화국 깃발을 새로운 눈길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늘 안고 싸운 이 깃발도 백금일림에서 창조된 자격갱생의 전통을 이어받았기에 굳건히 지켜지고 영예롭게 빛난다는 진리를 새롭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실로 전쟁 3년간은 그에게 있어서 우리의 공화국계는 자력으로 빛나는 깃발, 자력갱생의 빛이라는 것을 실생활로 깊이 체험한 나날이었습니다. 함흥시 덩흥산 구역에 있는 최병독 동지의 집에는 그가 공화국 깃발을 안고 예술공연 활동을 벌린 사진들이 유달리 많습니다. 전후에도 20년 남아 군사복무를 계속하던 그는 전투 임무 수행 중에 당한 부상으로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피 흘려 지켜 싸운 공화국 깃발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대돼서 와서 저기 함흥 영희군인 수질용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위대한 장군님 교실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실은 불타는 강을 건너고 진폴길을 걷는 정신으로 삶에 투쟁할 때 대한 바로 그 교실입니다. 그 교실을 전달받은 아버지랑 공장 영희군인 동지들이 전쟁 때 싸우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 교양하기 위한 그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그 공연 종목 중에 공화국 깃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 세대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가슴속에 전승세대의 넋을 심어주던 그들에게 꿈같은 영광이 차려졌습니다. 1990년 12월 어버이 수령님께서 전국 영예군인 예술서저종합공연에 참가한 이들의 공연을 보아주신 것입니다. 동무들, 저 270여 발의 총포탄 자리가 난 한 폭의 공화국 깃발을 보십시오. 저 깃발이 바로 이 최병독 동무가 남진의 길에서 자기의 손으로 직접 한 뜸 한 뜸 만들어 전승의 그날까지 조국의 고지마다 휘날리던 그 깃발입니다. 그때 우리는 저 공화국 깃발을 높이 죽여주고 북한은 낙동강도 건너고 1211고지와 까칠봉 명고지 격전나인도 높이 휘날리며 원수를 무찌르고 마침내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모신 전생의 강장에 높이 휘날렸습니다. 공연을 보아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공화국 깃발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동무들의 결의가 아주 좋다고, 우리는 공화국 깃발을 만만 대를 이어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는 뜻깊은 교시를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한 영예군인들을 위하여 성대한 국가위원회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 연회가 정육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육안에서 진행된 연회에 우리 시어머님도 참가했습니다. 하루는 한 일꾼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빨리 평양으로 가야 하겠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연에 참가한 영예군인들과 그 아내들이 연회에 참가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랑 또 공연에 참가한 영예군인 동지들의 아내들이 너무도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평양으로 떠나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영예군인의 팔다리가 되고 눈이 되어 보살펴주고 또 밀어주는 아내들의 수고도 뜨겁게 헤아려 한자리에 불러주신 그 다심하신 그 은정이 로병들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우리 국기를 빛내는 길을 줄기차게 나아가게 한 자양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고 사령부 작전도의 화살표를 따라 진격하던 전하의 그날처럼 당에서 부어준 화살표 따라 나아가는 심정으로 백두산 지구로부터 분계선 초소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을 누비며 공연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후손들도 대르리오 공화국 깃발을 빛내어가게 이끌었습니다. 이 글은 내가 대학 때 써서 대학생 잡지에 발표한 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사복무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건설 부문에서 일하는 지금도 이 글에서 쓴 맹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로병은 비록 우리 곁에 없지만 그가 날리던 깃발은 오늘도 그의 자식들의 가슴에서 나붙기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회로 추동해주고 있습니다. 50년대 불빛 속을 헤쳐온 전승세대의 넋은 이렇게 후대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로 전업 높고 자력으로 승리를 떨쳐온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수놓아진 남홍색 공화국 깃발. 우리 인민은 혁명 선열들의 붉은 피가 스미고 뜨거운 녹식했던 공화국 깃발을 높이 지켜들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